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답일 것이냐, 아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부에서도 밀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최근에 또 출간하신 책에 보면은 네,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기술적 팁 하나만 좀 아, 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이게 뭐 어차피 HTS가 있으니까 네네. 사실 기술적 분석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많이 하시고 많이 네네. 보시고 차트 많이 보고 뭐 그렇거든요. 차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 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좀 약간 유명한 거 하나만 네. 팁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이게 차트인데 가격 흐름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급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외국인이 사면 왠지 오를 것 같고 맞아요. 기관이 사면 오를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수급 주체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수급 주체를 여기 한 번에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이렇네. 근데 외국인이 사고 있나? 기관이 사고 있나? 이거는 뭔가를 또 화면을 열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추이를 여기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우클릭을 하시면요. 지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요. 재무지표 매매 동향에 보면 하나 외국인만 이렇게 해볼게요. 요 밑에 보면 외국인 순매수 누적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네. 클릭을 하시면 외국인의 누적 흐름이 차트에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러면 난 차트가 작아지는 거 싫은데 이러신 분들은 요거를 클릭하셔서요 드래그 누르고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딱 눌러주면 외국인 순매수 누적이 안에 들어가요. 보이구나. 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요거 색깔 좀 바꿔주면 잘 안 보이니까 네.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굵기를 조금 굵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거 차트 가격 흐름 보고 요것만 하나 보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기관도 넣을 수 있거든요. 원하는 거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요건 그냥 팁으로 하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외국인의 매매 동향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다음 질문이 사실 또 그런 거랑 비슷해요. 외국인의 수급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그 뭐 국적별로 약간 뭐 장단기 그런 투자 성향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도 다 같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게 네. 외국인은 신고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좌 만들 때부터 네네. 신고를 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외국계 자금을 이제 실시간으로는 아니에요. 지난달에 외국계 어느 나라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주식을 얼마 샀고 얼마 팔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고 그런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자료에 들어가시면요.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후행성이 있긴 한데, 어떤 자금들이, 어느 나라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외국인 자금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계 자금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사는 게 미국계 자금입니다. 주식 비중이 가장 많고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계 자금이 규모도 크고,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 자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 꾸준히 샀습니다. 근데 작년에 좀 많이 팔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 전체 외국인 자금 중에서도 그래도 이게 외국인 매수의 질이 굉장히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 강국 뭐 유럽이잖아요. 런던, 네네. 뭐 LME 뭐 이런 쪽이 있고 원래는 이제 영국이 유럽 전체 금융의 허브 역할을 또 했었었고 그래서 유럽계 자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쪽은 약간 질이 좋지 않아요. 약간 좀 왔다 갔다 좀 사고 팔고 그런 걸 잘해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사실 뭐 케이만 군도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헤지 펀드들이 세금 내지 않으려고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헤지 펀드들은 장기성 자금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짧게 들어왔다 짧게 빠지고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의 질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짧게 들어왔다가 네. 짧게 빠질 수도 있는 거. 뭐 그리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국부 펀드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국부 펀드나 이런 쪽은 장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규모 자체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서 크게 나눠보면 미국계 자금은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미국계 자금은 좀 장기성 자금, 그다음에 매수하기 시작하면 좀 긍정적이고, 근데 반대로 미국계 자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건 조금 부정적일 수 있고, 유럽계 자금은 사실 단기성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서 교란 요인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외국인의 수급, 이거 국적별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한번 이거 볼까요? 네, 한번 뭐 보시면 이렇게 좋을 것 한번 여기 같은데요. 지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고요. 요 네. 보도 자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이라고 나오잖아요. 7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금감원이 일을 조금 열심히 했네요. 보통 15일 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중순경에 나오는데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내용도 이렇게 뭐 6월 중에 3조 8천억이나 팔았네요, 주식을. 이제 뭐 네. 그러니 해요. 근데 더 많이 팔다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진 않군요. 여기 보시면 네. 뭐 노르웨이 자금, 영국 자금이 지금 유럽계 자금이 많이, 지금 유럽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도 이렇게 뭐 얼만큼 지금 사고 팔았고 그런 것들을, 근데 주식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채권도 중요하지만 주식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계 자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즈가 확실히 제일 크네요. 네,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이게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근데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씩 월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미국계 수급 보잖아요. 오늘 외국인 왜 이렇게 팔았어? 외국인 왜 이렇게 샀어? 뭐 기간 왜 이렇게 팔았어? 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팔았으면 여기 금감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누가 팔았나?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팁입니다. 제가 딱 들어보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미국계 자금이 약간 좀 장기 투자성 자금이다 보니까 한 번 또 사면 방향성 있게 쭉 사고 또 팔면 쭉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런 것들을 월별로 체크를 하면서 점점 약간 그 매도 금액이 둔화되고 어느 순간에 또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6월 달에는 600억 팔았네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네요. 네, 5월 달에는 1조 1000억 팔았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그 다양한 업종별로 이렇게 투자 노하우, 업종마다 이제 볼만한 포인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할 만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반도체도 좀 패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패권이요? 어디로요? 어딘가로? 어디로? 왜냐면 영원한 산업이라는 건 없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포스코라고 하면 포항제철. 정말 저는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나와서 거기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 워렌 버핏도 포스코를 투자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좀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사실 이 철강 산업이라는 게 사실 일본이 굉장히 잘하는 산업이었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러다가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역사적으로 보면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굉장히 잘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잘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나?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대만,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그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까운 시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런 산업들 결국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더 첨단 산업 혹은 뭐 플랫폼 같은 뭐 그런 산업이 또 발전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답일 것이냐 아주 장기적으로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일본한테 한번 당했었잖아요. 수출 제재. 네. 애들이 막 약간 배가 아팠나 봐요. 너희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소재 안 팔 거야. 너희 우리 소재 없이 만들 수 있나 봐라. 그렇게 왜냐면 일본이 이제 먼저 반도체 산업이 개화됐기 때문에 소재나 이런 산업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뭐 반도체를 이제 직접 메모리나 이런 거 직접 만들지 않지만 소재나 장비나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나아갈 길은 2018년 이후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 나라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소재나 장비 쪽을 함께 키워줘야겠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가 있고 맞아요.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쪽이 사실 조금 지원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고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클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반도체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밀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지원,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는 굉장히 큰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앞으로 반도체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소재라든지 부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유념해서 관심 있게. 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몇몇 이렇게 좀 높은 밸류가 높은 기업도 있겠지만 네. 왜 싸냐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싸니까. 그러네요. 큰 집이 막 이렇게 네네. 밸류에이션이 막 이제 낮은데 완전 그렇게 고밸류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삼성전자가 꾸준히 뭐 팔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저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부장 업체들을 제 책에도 반도체 삼성전자 좋은 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나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가 정말 잘 된다라는 가정. 근데 잘 될 수 있을까요? TSMC가 있는데 솔직히 1등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점유율을 얼마나 높이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모든 최근 시대의 모든 전략은 독점입니다. 독점.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서 커온 거예요. 삼성전자도 가격 낮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경쟁해가지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지금 메모리도 3개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TSMC의 인력이 삼성전자의 5배입니다. 투자도 그 정도 하고 5배 정도 하고. 그런데 2등 기업이 투자를 정말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하지 않는데 오히려 투자를 훨씬 더 적게 하고 인력도 적은데 TSMC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건 약간 이제 국뽕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현실적으로는 TSMC가 바보가 아닌 이상 TSMC는 나라 거예요. 대만 거예요. 네. 대만 타이완 세미컨덕터. 네네. 그래서 나라의 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국영회사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우리나라 한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도 엄청 밀어주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실 주식이랑 좀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TSMC는 공장이 다 대만에 있습니다. 네. 이상하잖아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작년에는 가뭄이 막 와가지고 공업 용수가 부족하고 맞아요. 네. 근데 왜 다 대만에 지을까요? 중국 만약에 네. TSMC를 대만에 중국이 공격한다. 네.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미국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약간 그런 약간 인질로 잡고 있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약간 어.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그럼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성장을 삼성전자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성장률 관점에서 보면은 소부장들이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나을 수 있다 그런 관점이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배 오른다? 2,000조인데요. 그러면 뭐 그냥 대한민국 GDP를 그냥 다 그러니까요. 혼자 해먹는. 근데 소부장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 기업들도 뭐 몇몇 기업들 네. 최근에 나왔고 음.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분위기 좋으면은 뭐죠? 1년 만에 한 5배, 한 그럼요, 6배 정도 그럼요. 오르는 기업들이 나와요, 네. 진짜. 그런 기업들을 사실 찾아보시는 게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약간 좀 글로벌 기업과도 좀 거래를 하는 좀 그런 기업들, 소부장? 그런 그럼요. 기업들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삼성이랑 거래를 할 수 있으면 글로벌 기업이랑은 다 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삼성 내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가지고 있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